임진왜란의 첫 전투인 부산 전투를 묘사한 부산진 순절도. 조선 영조 때 그려진 이 그림은 바다를 막 건너온 적들이 개미떼처럼 성을 에워싼 모습과 그에 맞서는 조선 수비병들의 모습을 비장하게 묘사하고 있다. 당시 왜군은 도보로 이동하는 군대라고는 믿기 힘든 속도로 진군해 불과 2주 만에 한양을 점령했는데, 그 사이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황급히 북쪽으로 몽진했고, 조선 왕조는 그야말로 멸망일보 직전의 위기에 휩싸인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왜군 앞에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다. 전국 각처에서 의병이궐기한 것이다. 주로 지역에 명망 있는 선비들이 의병 전쟁의 선두에 섰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광주의 고경명, 나주의 김천일 등이 대표적인 의병장이었다. 국난 극복을 위해 분연히 일어난 호남 의병들의 활동은 타 지역의 의병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그 당시에 호남 지역은 일본군의 침략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향토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향보 의병의 성격보다는 근황 의병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의병 그 항쟁을 전개했던 것이죠. 또 상당히 많은 그 의병장들이 순절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임란 초기에 순절한 대표적인 의병장이 바로 포층사에 배향된 고경명이다. 문과 장원급제자로 지역에 신망이 두터웠던 그는 호남 연합의병의 총대장으로 추대됐는데, 당시 그의 나이 60세였다. 이후 호남을 엿보는 왜군을 막기 위해 충청도 금산으로 향한 고경명은 결사항전 끝에 결국 전사하고 말았다. 비록 패배로 끝났지만 금산성 전투는 인근의 이치 전투와 같은 날 벌어져 적의 병력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고경명의 죽음은 호남 살림 세력을 격동시킨 기폭제 역할을 했다. 후배들도 그분의 그 장렬한 모습, 문과 장원 급제자죠. 어마어마한 수재이죠. 진짜 사법고시 수석 합격한 사람이 그런 국가의 위기에 처했을 때 거침없이 나가서 장렬하게 순절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선비들이 분연히 일어나는 거죠. 조선시대 경상우도의 행정 중심지이자 경상도와 호남을 연결하는 요충지였던 진주. 진주의 상징인 진주성은 본래 백제 때 토성으로 지어졌다가 고려 우왕 때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돌로 다시 쌓았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에는 경상우병영의 소재지이기도 했을 만큼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던 진주성. 성의 남쪽에는 남강이 흘러 강쪽에선 적의 접근이 원천 쪽으로 불가능한 천혜의 요새이기도 했다. 오늘날의 진주성은 그 조선시대, 특히 임진왜란 당시의 진주성의 한 절반도 못 미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축성되었던 것 중에 내성 부분만 남아 있는 것이죠. 조선 후기 진주성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진주성도 병풍. 이때의 진주성은 내성 외곽에 대규모의 외성을 갖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외란 후 뼈아픈 반성의 결과였다. 임진왜란 때 허물어진 성은 1618년에야 완전히 복구되었는데, 방어의 편리를 위해 외란 전보다 성의 전체 면적을 축소해서 지었다고 한다. 당시 이순신에 의해 바닷길을 원천 봉쇄당한 왜군은
곡창 전라도로 진군하기 위해 영호남 교통의 요충지였던 진주를 주목한다. 1592년 10월 외장 호소카와 타다오키가 이끄는 왜군이 진주성을 공격했다. 약 2만 5천의 대병력이 고작 3천의 수비병력이 있는 성을 덮친 것이었다. 세 방향으로 나눠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이제 흙을 많이 쌓아서 토성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토성 위에서 조총을 발사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대나무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죽제라고 하는데요. 죽제를 만들어서 이제 등성전도 준비를 합니다. 그 인근에 있었던 조선인들을 잡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진주성을 향해서 소리치게 하죠. 뭐 서울도 함락되었다, 조선 팔도도 함락되었으니까 진주성 너희도 항복하는 게 좋겠다. 약 6일간 치러진 혈전에서 결국 왜군은 막대한 타격을 입고 퇴각해야만 했다. 이것이 임진왜란 3대 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이다. 당시 진주 목사였던 충무공 김시민의 뛰어난 통솔력이 승리의 최대 요인으로 작용했고, 지자 총통과 현자 총통, 비격진 천내와 같은 조선군의 화기도 위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성 안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군민의 투혼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승리의 요인이 있었다. 성 안에서 지켰던 군사들의 그 분투도 컸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그 구원해왔던 군대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앞뒤로 공격을 받는 형세가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이 서부 경남 지역에 있었던 의병들과 전라도에서 온 의병 일부들이 구원을 왔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진주성 외곽에서 큰 활약을 했던 이들 중에는 최경회가 이끄는 전라 우의병이 있었다. 전남 화순 출신으로 현재 화순 층위사에 모셔져 있는 최경회. 그가 의병에 투신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그 능주 출신의 진사였던 문홍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홍헌은 고경명의 명령으로 이제 모속관으로 이렇게 활약하다가 이 동복에서 고경명의 순절과 그 금산 싸움에 이제 패배의 소식을 듣게 되죠. 당시 화순에서 모친의 상중이었던 최경회를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다시 의병에 일으키겠으니까 대장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전라 우의병이 이제 결성되게 되는 것이죠. 당시 모친상을 당한 상주의 몸이었기에 최경회는 이러한 상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 의병장이 되었다.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이곳에 있는 최씨 가문의 정자 고사정 앞이 최경회가 의병청을 세운 터라고 전해진다. 골이라는 한자를 군기로 사용했던 최경회. 그가 이끄는 전라 우의병은 1차 진주성 전투 이후에도 경상도 지역에 남아 적을 무찔렀다. 61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분연히 의병장을 맡은 그에게 조정은 경상우병사라는 관직을 내리기도 했다. 사기가 충천하고 잘 훈련돼 있어갖고 조정에서는 이들을 갖다가 이제 소환해서 그 왕을 고위하는데 이제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 김성일 등이 이 호남우병은 이 경상도 지역에 남겨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정에 요청을 해갖고 이제 결국은 경상도 지역에 남아서 그 활동을 계속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 지역의 나주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20목 중에 하나였던 목사고을 진주. 왜군은 이 성을 목구소의 성, 즉 목사의 성이라고 불렀다. 당시 큐슈 나고야 성에서 전쟁 지휘를 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진주성에서의 패전 소식에 엄청난 분노를 나타내며 목구소의 성에 대한 재공격을 거듭 지시했는데,
함락 이후에 학살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3대 첩으로 꼽는다는 것은 일본의 굴욕적인 패전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다음 해인 1593년 2월, 3월, 4월 이렇게 진주성을 꼭 그 공격하여라 이런 명령을 아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냅니다. 18세기에 그려진 평양성 탈환도. 이 여성의 명군이 평양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명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한 1593년 1월부터 전세가 급변하기 시작하는데 평양을 잃은 왜군은 현재 북한 지역을 포기한 채 한성으로 철수하게 되고 행주산성에서 권율이 이끄는 조선군에게 패배한 이후에는 모든 점령지를 포기한 채 경상도 일대로 후퇴하게 된다. 수세에 몰린 왜군은 진주성을 제물 삼아 전군의 사기를 높이고 강화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을 세운다. 1924년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편찬한 일본 전사 조선역. 이 책에는 9만 명이 넘는 대병력이 2차 진주성 전투에 동원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차 진주성 전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그 일본의 장수들, 뭐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구로다 나가마사, 뭐 이런 유명한 장수들이 다 참여한 경상남도 남해안 지역에 주거하고 있었던 이런 일본 병력들이 아주 총집결한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 건너온 전체 병력이 약 15만 8천여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왜군은 전체 병력의 3분의 2가량을 성 하나를 공격하는 데 투입한 셈이었다. 도저히 대적 불가능한 압도적인 적의 규모에 진주성을 비워주자는 공성론이 등장하게 된다. 홍의 장군 곽재우조차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진주성 입성 명령을 거부하기도 했다. 특히 그 순찰사 권율, 또 의병장 곽재우, 또 명나라 장수 등 아군의 핵심 지휘관들은 이 중과부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성을 버리고 외곽으로 철수해 버립니다. 그때 이제 우리 호남 출신의 이제 새 인물 김천일, 경상 우병사 최경애, 충청 병사 황진, 이 세 분은 성을 지키자 하면서 그 진주성의 최고 지휘관이 되는 거죠. 사성, 즉 죽음의 성인 진주성에 제발로 들어간 이들은 대부분 호남 의병장이나 호남 출신의 관군 지휘관들이었다. 훗날 나주 정열사에 배향된 창의사 김천일은 진주를 지키는 것이 곧 호남을 지키는 이름을 역설했다. 금산에서 순절한 고경명의 장남 고종후도 진주에 입성했는데 그는 김천일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성을 나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약 10만의 적군에 맞선 수성군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연구자들마다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병력들만을 보면은 적게 보면 약 3,000명, 많이 보면 한 7,000명 정도로 보고요. 이제 후대 기록을 보면 진주성을 제대로 지키려면 약 1만 명 정도가 있어야지 성곽키를 이렇게 꼼꼼히 이제 막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한 10배가 되는 10만 정도가 공격했으니까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다라고. 일본 에도 시대에 출판된 회본 태압기. 이 책은 목파나 사파를 곁들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대기로 임진왜란의 주요 장면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2차 진주성 전투 역시 진주성 합전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당시 왜군은 수적인 우세 속에 다양한 공성 장비를 사용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귀갑차다. 그 안에서 뭐 20여 명 정도의 일본군이 들어가서 밀고 들어가서 위에서 뭐 뜨거운 물이나 뭐 불화살 같은 거 쏠 때 이제 지붕에서 막아주겠죠.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이 성도를 뽑아서 성을 함락시키는 뭐 그런 작전들을 주로 펼치는데요. 2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우선 좀 날씨도 조선군에게 도와주지 않았고 비가 계속 내렸기 때문에 원군들의 힘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방어를 해버렸기 때문에 완전 고립무원 상태로 성내에서 방어전을 했어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0대 1이 넘는 열세에도 치열한 항전은 9일간이나 계속됐다. 하지만 큰 비와 함께 성벽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진 성의 동쪽 방향으로 적이 쏟아져 들어왔다. 처절한 육박전이 벌어졌지만 끝내 역부족이었다. 일명 남장대로도 불린 촉성루는 당시 사령부의 역할을 했는데 최후의 순간 그때까지 살아남은 김천일, 최경회, 고종후 등 조선군 지휘부는 이곳에 모여든다. 그리고 적의 손에 욕을 당하는 대신 스스로 남강에 몸을 던진다. (1684년) 최경회의 종증손 최주회가 지은 이류 당행장. 이 책에 최경회가 순전하며 지은 투강시가 수록되어 있다. 전형적인 조선의 읍성이었던 진주성. 그 안에는 수많은 백성들도 살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이 왜군에게 도륙당해 죽은 자의 수가 6, 7만에 이른다는 기록이 조선왕조 실록에 남아있다. 이토록 드넓은 남강이 온통 시체로 가득 찼다는 당시의 그 참상이 어떠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회본 태압계에도 절벽에서 투신하는 사람들과 강변까지 쫓아와 사륙하는 왜군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당시 이 전투에 참여했던 외장 다테 마사무네는 사람은 물론 성내 가축까지 모조리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차전의 영광과 2차전 비극의 흔적이 공존하는 진주성. 김시민 장군의 전공비와 2차 전투에서 순전한 이들을 기리는 진주 촉석 청충단비가 나란히 서 있다. 명군도, 관군도, 경상도 의병도 포기한 진주성을 목숨과 맞바꾼 호남 의병들. 그들의 처절한 희생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남겼을까? 이 전투가 약 9일에서 10일 정도 밤낮으로 수없이 많은 전투가 행해졌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선이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 전투 과정 중에서 일본군 역시 이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전력도 굉장히 이제 소모가 되죠. 일본군 역시 이제 이거 진주성을 딛고 전라도로 갈 힘을 잃어버린 거죠. 촉성루 앞 절벽 끄트머리에 거북머리처럼 튀어나와 있는 작은 바위. 이곳은 논개가 적장을 끌어안고 투신했다는 의함으로 역시 2차 진주성 전투의 상징적인 장소다. 촉성루 맞은편에는 논개의 사당인 의기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구한말의 우국지사인 매천 황현이 그녀의 충절을 기리며 지은 시가 편액으로 걸려 있다. 흔히 기생으로 알려져 있는 논개. 하지만 일각에선 그녀가 기생이 아닌 의병장 최경회의 측실이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그 근거는 최경회의 행장인 이류당행장에 논개와 유사한 행적을 보인 최경회의 부실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 화순 동면에 위치한 최경회의 사후 충의사에는 이러한 설을 바탕으로 최경회의 사당과 함께 논개의 사당인 의암 영각을 지어 두 사람을 함께 추모하고 있다.
진주성 안에 있는 창렬사.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순국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사당으로 김시민과 황진, 김천일, 최경혜 등 선열 39인의 시인을 모시고 해마다 음력 3월에 제향을 올리고 있다. 죽음의 땅에 스스로 들어간 호남 살인들의 의기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이 호남에 내려온 그 사족 가문들은 대부분 여말 선초 때 그 불사 이군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 그 계유정난 때 세조에 이제 참여하지 않고 내려온 사람들, 굉장히 저리적인 성격, 그다음에 또 비판적인 성격도 강하죠. 뭐 신비 보기소라든지 소롱 보기 운동 같은 것도 이 호남 지역에서 일어나건데 그런 비판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성격이 어쨌든 호남 살인들은 강했던 것이고, 결국 의병장들도 다 나가서 이제 순절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저리를 지키기 위해 언제든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호남 의병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그 고결한 희생정신이야말로 후대의 역사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항거했던 호남 정신의 원류이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남도의 보물이다.